안녕하세요. 생명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생명 수행평가 항상성에 대해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은 항상성 유지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항상성이란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혈당량, 체온, 삼투압 같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데,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항상성 유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혈당량 조절하고 체온 조절인데, 일단 혈당량 조절. 네, 혈당량 조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혈당량 조절의 그 대표적인 호르몬은 많이들 알고 있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처음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그 밥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몸의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이 여기서 막 뇌에서 혈당량이 증가했네? 그럼 이제 낮추는 호르몬을, 혈당량을 낮추도록 해야지 이러고 혈당량을 낮추는 거고요. 밥을 안 먹어서 당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상태일 때는 뇌에서 당이 떨어졌네 하면서 혈당량을 높여야지 하고 호르몬을 내보내는 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 기본적인 틀에서 좀 더 가면, 일단 간뇌 시상하부. 이 간뇌 시상하부라는 데는 이 혈당량 조절에 관련돼 있는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르몬들이 여기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간뇌 시상하부에서 혈당량이 만약에 밥을 못 먹어서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얘는 여기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알파세포라는 세포한테 자극을 줍니다. 혈당량이 부족하다고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의 알파세포는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혈당량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 글루카곤이 여기다 따로 정리만 하면, 글루카곤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소화를 시킬 때 분해가 되면 우리 몸속에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글리코젠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당은 말 그대로 당이고요. 글리코젠은 엄밀히 말하면 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높아져봤자 우리 몸의 혈당량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면 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없고, 그러면 몸속에 얘로 바꾸면
저희 몸속에 당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용을 도와주는 게, 이 작용을 하게 해주는 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작용에 또 반대되는 게, 글루카곤 호르몬의 딱 반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얘랑 달리 딱 반대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에 걸린 환자한테 인슐린을 넣어주는 이유가, 당뇨병은 몸속에 혈당량이 되게 많은 건데, 그럼 얘를 좀 줄게 해줘야 어느 정도 혈당량이 원상태로 돌아올 테니까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넣어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인슐린 주사예요. 네, 일단 이 호르몬 두 개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글루카곤이라는 게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나와서 간으로 갑니다. 이제 간으로, 얘 간이에요. 간으로 갑니다. 간이 이 두 개를 둘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막 글리코젠도 있고 간에 포도당도 막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글루카곤이 왔는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글리코젠을 만나면 얘를 포도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바뀐 포도당들 때문에 몸속의 혈당량은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저혈당일 때를 다시 원상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예, 저혈당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 고혈당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고혈당일 때도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고혈당일 때도 간을 시성하고 해서 피에 당이 너무 많네? 그걸 인식을 하고, 저번엔 교감신경이라면 이번엔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디로 가느냐? 이자의 저번엔 알파세포였는데 이번엔 베타세포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글루카곤하고 딱 반대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인슐린을 내보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생긴 건데,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혈당량도 내려가겠죠. 그런 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이 조절이 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일단 얘가 혈당량 조절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저기 수능 특강에 보면 에피네프린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것도 글루카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라면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얘네 둘은 이것만 딱 달라요. 얘도 글리코젠에서 포르당으로 가게 해주고 얘도 글리코젠에서 포르당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는 다 했고, 이제 하나 더 호르몬에 의해서 혈 항상성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과정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번 체온 조절. 네. 체온 조절도 항상성 유지죠. 일단 겨울이 됐어요.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막 온도가 막 낮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막 온몸이 느껴요. 아, 추워 죽겠다 이러면서 막 온몸이 느끼면, 얘도 어디가 느끼냐면 얘도 관내 시상하부에서 춥구나를 느껴요. 여기서 일단 그림부터 다 그려볼게요. 예.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추워지면 관내 시상하부에서 추워 하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내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TRH입니다. 그게 TRH 분비량이 많아지면 얘 이름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었잖아요. 여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얘가 TRH가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딱 갖다 주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TSH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갑상샘한테 가서 갑상샘을 막 자극을 하겠죠. 그럼 이제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서 갑상샘에서 이제 티록신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그 티록신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뭐 그런 물질 대사 그런 거를 막 촉진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종이를 한두 장 태우는 거가 원래였다면 티록신을 넣어줌으로써 그냥 뭐 엄청 큰 종이 박스? 그런 거를 성능에 갖다 넣으면 불이 막 엄청 타오르겠죠?
뭐 숲을 아예 산불을 지른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도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이 증가해서 밖은 춥지만 우리 몸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열이 발생하는 거에 루트가 하나 더 있는데,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은 또 부신속취를 자극을 해서 여기서 또 에피네프린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얘도 물질대사 촉진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발생량이 증가되는데, 아까 혈당량 조절에서도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 타고 부신속질한테 가서 부신속질이 에피네프린 방출해서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에피네프린이 했었죠. 글루카곤하고 같이. 그 에피네프린이 물질대사 촉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하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루트는 TRH에서 TSH랑 거기서 티록신 해가지고 물질대사 촉진돼서 열발생량 증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체온조절 루트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열이 막 엄청 발생된다고 해도 밖이 엄청 추우면 그 열이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날아가는 열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간내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은 부신속질도 자극을 하지만 피부 근처 혈관도 자극을 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해요. 모세혈관들이 막 작아지면 표면적도 작아진다는 말이니까 표면적이 되게 작아지면 당연히 표면적 큰 것보다 움츠러들었으니까 열이 막 발산하는 거를 좀 줄이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감소를 하는 동시에 열 발생량을 증가를 하니까 밖은 추워도 우리 몸은 결국에는 추운 밖 때문에 떨어졌던 우리 몸의 온도를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온 자극이 올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루트입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면 쭉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니까 잘 파악하시고요. 여기서 고온 자극일 때는 더워지면 딱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살표가 이 그림에서 정확히 다 정반대. 온도가 높아지면 TRH 분비량은 감소를 하고, 반대로 얘도 감소를 하고, 얘도 감소를 하고, 그러면 물질 대사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억제가 되고, 열 발생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하고, 여기서는 교감신경의 반대라고 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감신경을 자극을 별로 안 해줍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교감신경이 막 흥분을 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됐던 게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그 교감신경이 풀리면서 수축했던 혈관들이 다시 확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열 발산량은 당연히 반대로 증가. 그래서 체온은 하강.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얘는 반대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용을 아예 안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에 딱 이 한 가지, 두 가지 경우만 나오는데, 얘도 말 그대로 그냥 받는 시상하부에서 아 덥다 이걸 느끼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그게 뇌하수체 전압에서 왜 이렇게 TRH가 많이 안 오지? 하면 뇌하수체 전압도 자극이 덜 돼서 TSH도 덜 분비하고, 그럼 갑상선도 거기 따라서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별로 안 오니까 자기들 자극이 별로 안 돼서 티록신도 별로 분비를 안 하고, 그러면 물질대사를 도와주는 게 티록신이었는데 티록신이 별로 없으니까 물질대사가 당연히 억제될 수밖에 없고, 열 발생량은 전에 비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교감신경이 완화됐었으니까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이 별로 자극을 별로 안 건드리면 수축됐던 게 풀리고, 그럼 열 발생량 증가하고, 얘네들 합쳐지면 체온은 하강되고, 열 발생하는 건 줄어드는데 방출하는 것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체온은 줄어들고,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으로도 알고 있는 게, 더워지면 막 땀나면서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 이유가 더워서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서 얼굴 근처에 혈관들이 확장돼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추워지면 창백해지고 피부 근처 혈관이 줄어들어서. 딱 이 작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음성 피드백이란 건데, 아까 체온 상승을 하는 게 있었고 체온 하강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체온을 하강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반대로 체온을 상승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체온을 하강을 했으면 밖에 온도가 좀 덥더라도 체온이 하강됐으니까, 어차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체온이 하강이 됐으니까 여기로 다시 가서 얘가 저온 자극을 줍니다. 좀 춥다고 다시 느끼는 거죠. 그럼 간내 시상하부에서는 또 다시 TRH를 늘릴 거고, 여기서 증가, 촉진, 열 발생량 증가해서 다시 체온 상승이 될 거고요. 다시 체온 상승이 되면 다시 또 열로 돌아가가지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체온 상승 됐으니까 다시 TRH 감소시키고, 얘를 감소시키고 억제시키고 감소시켜서 다시 체온 하강할 거고, 체온 하강하면 다시 또 이 작용 계속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온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음성 피드백 작용입니다. 음성 피드백 반대로 돌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평가는 이렇게 이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니까 제 생각엔 이 내용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